멀지 않은 미래, 폐허가 된 도시에서 3명의 소녀는 물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벌레라 불리는 기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소녀들. 다행히 저마다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 벌레를 제압하고 물을 확보했지만 전투 도중 작은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初めてリナ子一人で大型やっつけたのな。水もたっぷり無事だしバッチリだな。リナコのおかげだ。 작은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물을 확보해온 조금 큰 소녀. 이들은 자매이며 폐허가 된 도시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リナ子はその辺気にしないやつだから大丈夫だな。これでまた水がガブガブ飲めるからバッチリだな。大型やっつけたなら喜んでたに違いないな。 일단 방금 죽은 한 명을 포함해 5쌍둥이인 소녀. 얘는 왜 고양이기까지 있어? 소녀들의 의문점은 잠시 미뤄두고 맏언니의 능력으로 탱크에 물을 채우고 있는데 물과 함께 이상한 게 섞여 들어왔습니다. 물과 함께 흘러들어온 의문의 소년. 소녀들은 일단 처음 보는 존재를 신나게 두들겨 패고 구속했는데 이 와카바란 소녀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박박 우겼지만 소녀들은 와카바가 인간이란 걸 믿지 않았습니다. 私たちはここで暮らす仲良し姉妹だにゃ。リナッチ、リナジ、リナよ、リナム。 똑같이 생긴 리나 시리즈를 제외하고 네코미미 큰언니가 리츠, 머리를 올려 묶은 둘째가 린. 이들은 인간은 붉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며 와카바가 인간으로 둔갑한 벌레라 판단하고 공격을 가했지만 공격은 오히려 와카바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また赤虫が出たにゃ。またかな。多すぎるな。どこ？大型。この音は多分そうにゃ。場所は 와카바에 대해 궁금한 게 많지만 지금은 대형 벌레의 습격을 저지해야 했고 와카바를 적당히 구속해 벌레가 있는 곳으로 간 소녀들. 벌레는 대체로 이 붉은 안개가 있는 곳에 출몰하는데 이 안개는 매우 뜨거워서 인간의 몸으론 오래 버티지 못하지만 리치 자매의 전투원인 리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안개 속을 기척 없이 움직이는 대형 벌레.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몰린 소녀들이었지만 와카바가 뭔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左ですそこに熱っぽいところがさっき出てきた時もそうだったんです 벌레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와카바. 그 덕에 리는 파괴광선으로 벌레를 처리했고 소녀들은 부상자 없이 대형과의 전투를 끝마쳤습니다. で、こいつをどうするかだが。やっぱそうなりますよね 일단 공로를 인정받아 처분을 면한 와카바. 자신의 이름 빼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리치와 리나는 위험성도 없고 힘도 없는 와카바를 동료로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리는 자신 몸에 생긴 어떠한 이상 때문에 계속 와카바를 경계했습니다. あれの近くにいるときや見るとき、あとこうして話すときも少し。 와카바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몸에서 열이 난다는 린. 린은 이걸 와카바가 뿌리는 일종의 독이라고 표현했는데 리치와 리나들은 이 독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작부터 연애 플러그 너무한데? これからどこに黙ってついてこい。やっぱり信用されてな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와카바를 끌고 다니는 린. 와카바는 신생아 마냥 세상 모든 것이 신기했고 리치 자매의 능력도 신기하고 이 세계 곳곳에 퍼져 있으며 리치 자매가 이용하는 특수한 식물 캐무리 쿠사도 신기하고 처음 보는 세계에 아주 신이 났습니다. へえ 필요한 캐무리 쿠사를 채집해 거주지인 노면전차로 돌아온 린과 와카바. 리치 일행은 물자를 확보하고 바깥 세계를 탐험한다고 했는데 리치 자매는 그간의 탐사로 6개의 섬을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벌레와 싸우다 리나 시리즈를 제외한 3명의 자매를 잃었다고 합니다. 상실한 리치와 린 그리고 리나는 첫 번째 섬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방금 보급한 물이 이 섬에 있던 마지막 물. 결국 어쩔 수 없이 섬을 떠나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来たな。よし来たな。にゃ。そのままな。そのままな。 노면 전차를 통째로 움직이는 식물.
미도리를 이용해 다른 섬을 탐험하려는 리치 자매와 와카바. 다행히 6번째 섬까지는 그간 만들어 놓은 지도가 있어 안개를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島の外ってほんといろいろありますね。 와카바와 리나가 신나게 바깥 구경을 하는 동안 잠시 자매들에 대해 설명하자면 리치는 나무인 미도리를 움직일 수 있는데 미도리 나무란 처음엔 작은 가지였지만 리치가 애정을 갖고 돌봐준 덕에 큰 나무로 성장했고 자유롭게 줄기를 펼칠 수 있으며 이 줄기는 통신과 적을 감지하는 레이더 역할을 합니다. 리치는 지병이 있어 전투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미도리의 줄기를 이용한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며 이 미도리에서 나오는 연두색 캐무리 쿠사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과 벌레를 무력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리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고 미도리의 잎을 자유자재로 변화해 싸울 수 있는 그야말로 전투원. 항상 경직된 표정으로 더 이상 자매들을 잃지 않기 위해 자매들의 안위를 위해 온 힘을 바치는 기특한 소녀입니다. 리나의 능력은 분열. 분명 인간이라고 하는데 철이며 콘크리트며 맛만 좋으면 괜찮다고 닥치는 대로 먹어대며 먹은 물질은 체내에서 똑같이 복사해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철로를 깐 덕에 6번째 섬까지는 편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몸에 영양소가 많이 쌓이면 자신을 분열하는데 리나 시리즈는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며 같은 리나지만 성격은 제각각 개성이 넘칩니다. たまらないな。これだな。はい。ねえねも飲むのな。 그리고 이들은 물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의 섭취 없이 일주일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소녀들은 물도 조금 마시고 옅은 색의 캐무리 쿠사를 먹어 영양을 섭취하는 와카바를 보고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조로운 여행 중 돌연 장거리 공격을 하는 벌레의 습격을 받았는데 이 대형보다 크고 특색 있는 개체를 우두머리라 부르며 이와 같은 개체들로 인해 자매들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あれこの後もう一度立ち止まるかも。 와카바의 말대로 쫓아오지 않고 엄한 곳을 공격하는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와카바가 수확한 캐무리 쿠사를 제거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와카바는 이걸 보고 순식간에 공략법을 고한 리나가 만든 분열체에 미도리 잎을 끼워 주위를 분산시키고 린이 일격으로 우두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아직 정지하지 않았던 벌레는 리나를 향해 최후의 일격을 가했는데 リナ姉さん無事か。 와카바가 건드리자 방패를 형성한 파란 캐무리 쿠사. 이런 캐무리 쿠사의 응용은 그간 자매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며 자매들은 이런 와카바에 대한 의문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미도리 잎에 숨겨져 있던 복원의 기능까지 찾아낸 와카바. 소녀들은 이 덕에 7번 섬으로 이동할 준비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소녀들이 자고 있는 동안 와카바는 호기심이 발동해 근처에서 캐무리 쿠사를 수집. 정신 못 차리고 들어간 건물 안에서 뜻밖의 인물을 마주했습니다. あらよ。 리치 자매와 닮은 또 한 명의 소녀. 처음엔 대뜸 달려들었지만 미도리의 입덕에 오해는 금방 풀렸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리쿠. 과거에 죽었던 리치의 자매라고 합니다. ちげえよ、こうだよこう。どんくせえな。 번개가 나오는 캐무리 쿠사를 리쿠가 다루는 걸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캐무리 쿠사의 사용법을 알려달라는 와카바. 그녀가 왜 살아있고 살아있으면서 왜 자매를 찾지 않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리쿠는 캐무리 쿠사의 작동 메커니즘을 와카바에게 설명해준 뒤 자매들을 부탁한다며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おお本当だ見られた。 캐무리 쿠사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 다른 캐무리 쿠사도 사용해보는 와카바. 이 등자색 캐무리 쿠사는 자매인 료쿠의 유품인데 료쿠는 생전에 매우 탐구욕이 강했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자로 이 캐무리 쿠사에 자신이 탐구한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료쿠의 기록이 아닌 다른 이의 기록, 분할한 자신에게라는 제목과 함께 적혀있는 의문의 메시지. 거기엔 분할한 자신은 캐무리 쿠사로 움직이기에 물만 마시면 생존이 가능하단 말과 모든 진실은 기억의 잎이라는 캐무리 쿠사에 담겨있다 적혀 있었습니다. 湖の近くにはきっと何かしらの煙草の木があるはずじゃん。 7번 섬을 휘감고 있는 거대한 나무, 이 줄기를 따라가면 물이 나올 거라는 료쿠의 기록을 따라 소녀들은 하염없이 나무의 줄기를 따라가는데 これは壁だにゃ。壁？ 다음 진로엔 푸른 벽이 이들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 벽은 원래 모든 섬과 섬 사이를 가로막았던 벽. 자매들이 모두 있었을 땐 6번 섬까지 이 벽을 전부 파괴했다고 합니다. なんにゃ、まるで赤虫にゃ。 벽을 건드리려고 하자 붉은 벌레와는 다른 푸른 벌레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황급히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소녀들. 벽이 너무 단단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지만 와카바는 자연스레 벽과 안개풀의 메커니즘이 같다는 걸 파악했고 벽의 문을 열고 소녀들과 함께 자리를 피했습니다. 거대한 미도리나무 근처에서 물을 찾은 소녀들. 물은 나무를 통해 계속 흘러나왔으며 주변엔 와카바가 먹을 캐무리 쿠사도 가득했고 시야가 닿는 거리엔 붉은 안개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면 이곳에 정착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기에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리츠. 와카바와 리는 주변을 더 탐색해 보기로 했는데 나무의 뒤편에서 아까와 똑같은 푸른 벽을 발견했고 와카바는 호기심에 이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얘 포승줄은 언제까지 차고 있는 거냐? 벽을 열자 등장한 수많은 붉은 벌레. 이 벌레들은 거대한 붉은 나무에서 기어나오고 있었으며 지금 소녀들이 있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そんな。一安心したと思ったけどにゃ。 결국 다시 움직여야 하는 가여운 소녀들. 캐무리 쿠사를 제어할 수 있는 와카바가 묘안을 냈는데 붉은 나무 또한 캐무리 쿠사의 일종이라면 나무의 중추를 찾아 자기가 붉은 캐무리 쿠사를 정지시키겠다는 와카바. 소녀들은 와카바를 믿고 벌레와의 악연을 끊기 위해 다시금 여정에 올랐습니다. あ、シロ。 白い 여행 도중 만난 하얀 로봇 시로. 유독 와카바에게만 우호적인 시로는 소녀들이 읽을 수 없는 문자로 와카바와 소통했는데 소녀들이 가보지 못한 지역에 지도를 갖고 있던 덕에 붉은 안개를 피해 순조롭게 붉은 나무의 중심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선장이라는 개체의 지휘로 움직이던 아이들이었고 선장은 어느 날 갑자기 이들을 두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온 곳은 소녀들이 가보지 못한 9번째 섬. 이들은 붉은 안개와 푸른 벽의 감염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쳤다고 했고 시로들은 와카바가 잃어버린 선장의 자리를 대신해 주길 바랐습니다. 와카바의 명령으로 합체해 붉은 나무 줄기를 처리하는 시로. 시로들의 활약에 기뻐하는 와카바였지만 시로들은 붉은 나무를 자르면서 이미 안개에 노출돼 버렸고 붉은 벌레가 되기 전에 스스로 기능을 정지했습니다. 시로들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어 기뻤다고 하지만 동료를 잃었음에 슬퍼하는 와카바. 리치의 자매들도 시로들도 붉은 나무 때문에 목숨을 잃었기에 와카바 일행은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자 마음을 다잡고 붉은 나무로 향했습니다. 今七島も見えましたね。やっぱり七島の木があの赤い根を防いでたんだな。 큰 미도리 나무가 있는 섬을 지나자 점점 짙어지는 붉은 안개.
소녀들이 지친 몸을 쉬는 사이 와카바는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도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なんだこれ。やっぱ私らとちょっと違うんだわね。煙草の匂いはするけど。 이번에도 만난 죽은 걸로 확인된 리치의 자매료. 전투를 좋아하는 호전적인 소녀로 방심한 탓에 벌레에게 당했다고 하는데 마침 다른 자매인 료쿠도 같이 있으니 자세한 건 머리 좋은 그녀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りょくちゃん、りょくちゃん。壁。 둘이서 하나가 된 료쿠와 료.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싸우다 죽은 뒤 이렇게 됐다고 했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체내에 있는 캐무리 쿠사가 겨우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今は誰が持ってんの？確かリンさんが持ってるってリナさんが。 등자색 기록은 이 료쿠가 적은 것이며 이 세계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것도 료쿠. 일부가 지워져 있는 기록은 최초의 사람이란 자의 기록이라 말했고 린이 갖고 있는 기억의 잎을 열어본다면 이 기록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료쿠와 료는 기억의 잎이 열리면 알려달라는 말을 남기고 와카바의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あれは 붉은 안개 속에서 홀로 부유하고 있는 구조물을 발견한 린과 와카바. 소녀들은 본능적으로 끝이 머지않았음을 감지했고 남아있는 물을 전부 마시고 체력을 회복시켰습니다. 若葉くんが来てからのリンは顔が柔らかいのにゃ。リンは顔に出やすいのにゃ。そうか。 와카바를 향한 린의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걸 안 리츠. 리츠는 전투원인 린과 와카바를 중심으로 보내기로 했고 자신은 리나들과 함께 이곳에서 퇴로를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姉さん、リナ。私はここまでにゃ。リン。 자신들이 마실 물을 몰래 린에게 줬으며 여분으로 쓸 미도리의 잎과 줄기를 모두 양보한 리츠와 리나. 그렇게 자매들의 희망을 짊어진 린과 와카바는 시로에게 리츠와 리나를 지켜달라는 말을 남긴 뒤 거대한 구조물의 중심부로 향했습니다. 間違いない。あれだ。ですね。 드디어 붉은 나무의 중심부를 찾아낸 린과 와카바. 와카바는 결전의 때를 앞두고 린의 몸 안에 있는 기억의 잎을 열어보고 싶다고 했는데 와카바가 몸을 만진다고 하니까 린은 당연히 거절.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린은 와카바에게 몸을 허락해줬습니다. 이거 말이 좀 이상한데? 린의 시야로 보이기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 그녀가 바로 료쿠가 말했던 최초의 사람, 리츠 자매를 만든 창조자였습니다. ただいま、リリ。遅い。いやー、ごめんごめん。 리리의 기록으로 밝혀지는 세계의 진실. 모두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와카바는 사실 외계인이었으며 지구의 문명을 복제하는 과학자였습니다. 시로와 비슷한 로봇 또한 와카바가 사용하는 조수들 10개의 섬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고 이 작업은 와카바의 힘이 닿는 한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私もこうやって出てきたの？びっくりしたよ。あの大きい湖でね、いきなり水の中からブハーって。 와카바의 이론상 생명체는 복제가 안 되지만 무슨 오류인지 리리라는 소녀가 복제됐고 이례적인 사태이기에 모성에 보고하지 않고 자신이 리리를 키우기로 했는데 리리는 기존에 사용하는 캐무리 쿠사를 조합해 새로운 능력을 가진 캐무리 쿠사를 만드는 등 상당히 천재적인 면을 보였습니다. 若葉、最近ちゃんと寝てないんじゃない？平気平気。僕らリリほど眠らなくて大丈夫だからね。でも 와카바는 이 별의 문명이 곧 사라질지도 모르니 서둘러 복제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는데 리리는 무리하는 와카바를 조금 쉬게 해주기 위해 새로운 캐무리 쿠사를 만들어내기로 합니다. 煙草を抑える煙草を作れば、それで、そしたら若葉、ちょっとだけでも。できた！ 이를 줄이기 위해 이를 없애버린다는 매우 유아적인 발상. 결국 리리가 만든 캐무리 쿠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큰 비극을 부르는데 気づいてあげられなくてごめんね。
僕のせいだ。 붉은 캐무리 쿠사는 붉은 안개를 뿜으면서 복주하기 시작했고 와카바의 기계를 집어삼키며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好きなことして楽しく生きて。 와카바는 리리를 피신시키고 섬 사이에 푸른 벽을 생성.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말을 들은 리리는 계속 와카바를 기다렸지만 와카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待ってちゃダメだ。若葉が困ってるかもしれない。私がやるんだ。自分で動くんだ。 리리는 혼자서 와카바를 찾으러 가기로 했고 실패할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 새로 만든 캐무리 쿠사를 자신의 몸에 넣어 자신을 분열시키려고 했는데 あれは幹ごと動いて。 이야기의 끝을 확인해봐야 했지만 줄기체로 움직이는 거대한 붉은 나무에 들켜버린 린과 와카바. 린은 기록의 재생으로 반응조차 못하는 상태였기에 와카바가 나무의 주위를 돌리려 갖고 있는 캐무리 쿠사를 사용해 붉은 나무와 맞섰지만 와카바의 힘만으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고 나무에게 달려드는 린. 누구보다 철저한 와카바는 미도리의 줄기로 순식간에 상처를 치유했고 둘이 함께 나무와 맞섰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防御しろ。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린을 구하려는 와카바. 그때 리리의 기록이 다시금 린 앞에 펼쳐졌는데 캐무리 쿠사를 이용해 와카바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던 리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미도리 나무가 돼 연기의 팽창을 막은 와카바. 7번째 섬을 지나자 연기가 급격히 짙어졌던 건 와카바 나무가 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그 나무도 안개를 완전 차단할 수 없었기에 안개는 조금씩 나무 사이를 새어나갔고 안개에 노출된 붉은 벌레들은 캐무리 쿠사를 억제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 끊임없이 자매들 몸 안에 있는 캐무리 쿠사를 노렸습니다. 와카바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리리의 분열은 이미 시작됐고 리리는 분열체들의 목적을 지우고 분열체들에게 자유롭게 살라는 말을 남겨놨던 것입니다. これは 리치와 리나가 전한 마지막 선물, 미도리의 중추가 되는 가지를 통째로 린에게 전달했고 린은 자신의 생명을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 불태웠습니다. 行くにゃ。絶対通さないな。ねえねのリンの好きのために。 이야기는 최종장에 돌입했고 부서지는 신체를 계속 수복해 나가며 싸우는 린. 다시 한번 궁지에 몰린 찰나 기억의 잎이 가지고 있던 모든 수수께끼가 불리게 되는데 なんで。リンちゃんの記憶の葉の中にね。本当にブース。 그간 와카바 앞에 나타났던 자매들은 기억의 잎에 남아있던 자매들의 작은 불씨, 능력을 한 번 더 사용하면 꺼져버릴 작은 불씨였지만 자매들은 고민하지 않고 린을 위해 나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見てたよ。 대체 어쩌다 죽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자매들 료, 료쿠, 리쿠는 저마다의 능력을 이용해 린이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줬고 린 또한 남은 힘을 모두 이용해 붉은 나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도리와 맞물려 붉은 힘을 전부 삭제당하는 나무. 붉은 나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모든 벌레들 또한 기동을 정지했고 소녀들과 와카바는 아슬아슬하게 생존했습니다. おめでとう。やったね。皆さんおかげさまで。これがリンの大事ね。 마지막 불씨를 소진하고 사라지는 자매들. 하지만 그들은 린이 드디어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는 린과 와카바만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기쁜 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ゆっくり戻ってきてにゃ。まだ数日は生きてそうだから。ちゃんと二人一緒に戻るのな。 모든 게 끝났지만 물을 다 소진했기에 좀 있으면 사라질 운명인 리치자매. 하지만 희망의 빛은 자연스레 링과 와카바를 섬의 밖으로 인도했고 그곳엔 풍부한 물과 비옥한 자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자 다짐했던 리리와 와카바의 약속은 영겁의 시간을 걸쳐 링과 와카바의 만남으로 약속을 지켰습니다. 若葉好きだ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케모노 프렌즈, 아니 케무리 쿠사였습니다. 케모노 프렌즈로 유명한 오모토 타츠키의 역작 미스터리 SF의 정석을 정말 잘 따른 괜찮은 작품이에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문점을 던져주고 그 의문을 시청자가 생각하면서 풀어나가게 만드는 전개,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게 꼬아놓은 장치들까지 정말 다음화가 궁금해 미칠 것 같아 한 번에 정주행한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이거 본방 때 본 사람들은 궁금해서 잠은 잤으려나? 아무튼 아기자기한 작화와는 별개로 정말 딥 다크한 얘기를 잘 풀어냈고 와카바의 존재를 시청자들이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수많은 요소 하나하나 엄청 신경 썼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리치 자매와 만난 와카바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는데 시로들은 이런 와카바를 자신의 선장과 다른 인물로 취급했잖아요. 시이타케의 추리력을 풀 가동해보면 와카바 안에서 자란 미도리나무가 우연히 와카바를 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복제됐지만 완벽한 본인이 아니기에 시로들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한 린이 와카바를 보고 두근거린 것도 가장 무뚝뚝한 린 안에 리리의 감정이 가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복제되고 분열됐다고 하지만 그들의 자아는 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너는 버섯같이 생긴 프렌드구나 를 잇는 아기자기한 걸작 미스터리 SF의 정석인 작품 케무리 쿠사였습니다. 근데 분명 사람이 분열된 건데 리치 얘기는 대체 뭐였을까?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